네, 반갑습니다. 주식키트 최원범 대표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드디어 또 내일, 월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지 않았고, 금요일날 반등점이 만들어졌는데, 월요일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반등세 이어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네,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고 지금 두 번째 지금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대덕그룹 빠질 수 없죠. 그 중에서도 대덕전자의 갤럭시 있죠. 갤럭시. 네, 휴대폰 갤럭시 시리즈에 이 차세대 기판이 SLP라고 해요. 네, 그런 또 공급하고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1차 협력사 관계로 맺어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매매 동향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네, 매매 동향이 너무 좋았고 이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한 4거래일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금 펼쳐줍니다. 특히나 연기금 중심으로. 시장이 기관이 금요일자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합쳐서 봤더니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이 샀거든요. 네, 시장에서 1조 가까이 갑자기 이제 또 매수를 들어올려 줬는데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한다? 왜냐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좀 바닥에서 그래도 매수를 시작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됐을 때는 연기금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락장에서 연기금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실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누적해서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도 있고 비중 맞춰서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연기금이 잡아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의 대덕전자는 한 번 더 모멘텀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고점이 32,350원인데 여기가 또 특징성이 있죠. 52주 신고가 그리고 주봉 월봉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얼마 전에 좀 낙폭이 있었을 때 그때 잠깐 이렇게 내려서 단기적인 조정을 해줬고 그때도 마이너스 7% 정도 빠졌으니까 대덕전자의 변동성 치고는 꽤 많이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죠. 네, 시장이 그래도 이제 안정세를 취해 가니까 바로 밑에를 잡아주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지금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에 있다. 그런데 이 지금 돌파하기 지금 매우 좋은 타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 그래서 대덕전자를 갖고 왔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하죠 지금? 방한 예정.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사만 줘도 막 나와요. 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지금 보세요. 윤 대통령 바이든 첫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란 또 의미성도 있죠. 네, 첫 번째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사로 확정이 되었다. 네, 의제가 당연히 북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 쪽의 협력,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관련한 조율. 이게 중요해요. 국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관련한 조율. 항상 역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때는 어떤 분야를 항상 언급을 했다? 반도체. 이번에도 반도체 쪽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 자동차 쪽에 나올 거예요.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 자동차 공장 짓는 게 이제 8월에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완성차라든지 부품 관련주들이 수급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에는 좀 더 탄력을 받았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 삼성전자가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덕전자는 삼성전자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1차 협력사. 왜 밀접하죠? 대덕전자의 지금 구성 임원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대덕전자가 여기에는 지금 신고가 매매를 목표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갔을 때는 32,350원을 뚫었을 때는 매물대가 당연히 많이 있지 않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신고가를 갱신. 특히나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뻗어 올릴지는 추세를 받았을 때는 모른다. 그만큼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반증하는 게 한신기계잖아요. 네, 한신기계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었던 종목이었죠. 왜냐? 계속해서 고점이 갱신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서 한신기계가 큰 폭으로 많이 올랐었죠. 그게
우리도 지금 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네, 월요일부터 한번 네,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좀 과대 납폭된 종목 좀 살펴볼게요. 과대 납폭된 종목. 저는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고 꾸준하게 지금 강조를 좀 주말까지도 어저께 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인포뱅크 봐야 된다 생각해요. 네, 좀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네, 인포뱅크 두 번째 종목으로 넣었고 인포뱅크는 대표적인 어떤 관련주다? 자율주행 관련주다. 자율주행 쪽에서도 이 스마트카 쪽에 서비스 있잖아요. 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쪽에 이제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해요. 네,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가 또 현대차 그룹에 현대차 지금 전기차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고 그렇다면 이 분위기 좋은 걸 끌어올려서 투심까지도 발휘될 확률 그렇다면은 지금의 주가 탄력보다 훨씬 더 높은 탄력을 받아갈 확률이 높아진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카 엠베디드 있죠. 인베디드라고 하는데 이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앞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앞에 우리가 옛날에는 계기판이 막 바늘로도 막 움직이고 이런 계기판이었는데 이게 다 지금 전자동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다 컴퓨터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또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인포뱅크가 최근에도 봤을 때는 와, 이 어마어마했죠. 네, 지금 인포뱅크가 이렇게까지 지수를 따라갈까라고 해서 인포뱅크도 쉽지 않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지금 하락장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두 달, 세 달 연속적으로 낙폭이 엄청나게 큰 하락장은 앞으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아무리 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있거든요. 제한적인 어떤 그런 폭의 지수 하락폭이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바닥에 닿았다. 바닥에 거의 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고 저도 물론 관점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대 낙폭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내일부터 좀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금요일자에 5.61%를 잡아줬는데 아무리 시장이 반등점을 잡고 흐름이 좋았다 하더라도 5% 이상 등락을 잡아줬다는 얘기는 꽤 많이 등락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반등점이 잡힌 시장에서는 종목의 상한가를 들어 올려기보다는 거의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시 전체적으로 올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골고루 수급이 퍼지기 때문에 반등점이 잡혔을 때는 5% 이상의 상승 등락이 나온 종목은 꽤 많이 등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지수가 내린 만큼 지금 많이 그래도 내렸어요. 많이 내렸었고 지금 종가가 15,800원인데 이 종목이 28,400원까지 최근에도 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고점이 전고점도 고가가 22,950원. 상당 부분 이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펼쳐봤을 때 보면요. 여기 지금 시세가 거래량 동반된 지금 대시세가 지금 나오기 그 직전까지 지금 내려왔다라는 점은 만약에 정말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제 인포뱅크를 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매수하기 좋은 관점으로는 지금 여기가 15,800원이니까 16,500원 이하 16,500원이 여기입니다. 16,500원 이하에만 좀 매수해도 굉장히 좀 좋은 타점으로 지금 저점 매수가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챙겨보시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 움직였을 때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 중에 또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심상치가 않은 게 또 매매 동향 자체가 보면요.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매수를 잘 잡아줍니다. 네, 잘 잡아주었었고요. 이 매매 동향 자체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매수해준다는 자체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뱅크까지 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당장 그냥 내일부터 그냥 굉장히 잘 출발하겠습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과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고요. 이 종목 하기 앞서서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힘차게 마지막 종목 하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뮤직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맞다. 너무 배제되어 있었다.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너무 배제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 뮤직 스튜디오 얼마나 대단했어요, 작년에. 와, 이거 보이시죠?
거의 스키장으로 봤을 때는 최상급 코스에 지금 코스만큼 경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요. 이때가 주가가 거의 뭐 16,000원, 17,0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52,000원까지 왔었어요. 엄청났습니다. 메타버스 한창 열풍 불 때. 뭐 작년 하반기는 메타버스의 시대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또 들어온 또 종목 중에 대장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물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뮤직 스튜디오를 그럼 봐야 됩니까? 예. 지금부터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눌려도 너무 많이 눌렸어요. 눌려도 너무 많이 눌렸고 특히나 최근에 MP라는 종목 있잖아요. MP. MP는 계속 시세를 한 번씩 계속 줬었어요. 근데 MP가 어떤 관련 주냐면요.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예요. 모 회사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자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봤을 땐요, 이 메타버스 쪽에서는 지금 위직 스튜디오는 또 특이한 게 메타버스, 뭐 결국에는 증강현실 쪽이나 가상현실 쪽이 다 연결이 되는데 영상 콘텐츠 관련주로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MP가 있고요, 또 레몽레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XR이라고 하죠. 확장현실 쪽. 네, 확장현실 쪽에서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도 뭐 덱스터라든지 뭐 자이언트스텝이라든지 함께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고 특히나 또 이게 AR 쪽 증강현실 쪽에도 관심이 많죠. 뮤직 스튜디오가. 우리가 뭐 CG라고 하는데 VFX, VFX 기술을 바탕으로 이 굉장히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종합 콘텐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정말 눌리기도 많이 눌렸다. 여기 지금 고점 형성하고요.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보시면 그래도 지금 여기 대시세가 정말 시작하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그런 섹터에 대한 종목은 크게 관심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른 만큼 내렸는데 더 내리는 종목들. 그쵸? 이것만 보시더라도 오른 만큼 내리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금 지어가려 하거든요.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상승 관점을 잡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27,000원에 지금 종가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사거래만 하더라도 와 진짜 힘들었거든요. 유지 스튜디오 볼게요. 그쵸?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점을 잡고 여기서 만약 시장이 올렸다. 그럼 더할 나위 없이 곧바로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낙폭을 더 채웁니다.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었고 결국에는 여기 3만 원이 깨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굉장히 지금 메타버스 쪽에 관심이 많고 영상 컨텐츠 쪽에 관심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깨지면은 저점 매수하기 더 좋죠.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3.21%까지 등락 잡아줬거든요. 굉장히 무난해요. 네, 골고루 수급이 퍼진 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이 굉장히 무난하게 잡아줬었고 여기가 만약에 정말 거의 바닥이다. 우리가 지금 무릎 밑에 여기가 좀 아킬레스건 정도의 지금 바닥이다 라고 설정했을 때는 지금도 여기 1차 매수 관점으로 잡기에는 무난하다라는 그런 포커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UD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29,000원 아래에만 매수해도 굉장히 땡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곧장 출발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점 매수할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좀 후보군에 넣어도 좋지 않을까. 그만큼 너무나게 지금 너무나도 과대 낙폭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초점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진짜 시장이 반등점을 잡고 계속 이제 반등세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영상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